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는 거 없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불안한데요. 전 기무사령관이셨던 허평환 장군님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사령관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령관님. 아, 네, 잘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아유, 지금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정리가 안 되고 있네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거요.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네.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면 이 자유대한민국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좋고 나쁘고 간에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네, 어쨌든 어렵게 탄생시킨 우파 정권인데 네, 이 성공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처럼 미리 가다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제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네, 뭐 탄핵까지 안 가더라도 당장 1년 후에 총선에서 참패하게 되면은 네, 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측근 핵심 인사들은 네, 어떻게 하면은 이 대한민국을 지킬 것인가.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뇌하면서 이제 해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네. 거기에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아, 세 가지가 있습니까? 네, 첫째는 지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당 대표, 네, 그다음에 홍준표 씨, 네, 정강훈 네, 목사님, 이런 분들 계속해서 싸우고 말이죠. 네, 서로 비난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우파 지지했던 사람들까지도 이게 막 등 돌리고 그런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수 우파 지도자들이 말도 아껴야 되고 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를 지지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 힘은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직계 김기현 당 대표를 만들었으면은 네, 자기들끼리 이 몫을 챙기고 자기들끼리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다 포용해야 돼요. 홍준표 상임 고문도 왜 잘라냅니까? 그리고 정강훈 목사하고도 너무 거리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거리를 그렇게 너무 잘라내면 안 되죠. 예. 후보 경선자들 이준석이까지 전부 안고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까지 다 안아야 되는 겁니다. 김기현 호에서 아, 이준석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네. 한번 보세요. 다 자기 욕심이고 자기 미래를 생각하는 거지. 예, 국가, 민족, 국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말은 그래 하지만 다 자기 정치적인 욕심입니다. 예,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다 끌어안고 가야죠. 니는 안 되고, 니는 되고, 니는 극우라서 안 되고. 아니, 배신자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배신자는. 배신이 사탕 물려주면 뭘 배신을 안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분이 진짜 잘못해서 탄핵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배신자들은 이제 우리가 좀 위기가 오면은 네. 누구나 배신을 하는 겁니다. 진짜 배신하지 않는 충신은 10명 중에서 1명 정도 있는 것이지 예, 9명은 언제든지 배신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우리 역사에서도 그랬고 예. 그 배신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량이란 말입니다. 아, 배신하지 않도록. 예. 그럼요. 배신하지 않도록 관리해야죠. 내가 대통령 됐는데, 내가 당대표 됐는데,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면요. 결국은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될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점차 이반 세력이 나오고 민심이 등 돌려버리면서 결국 그 세력은 죽고 만다고요. 이게 지금 역사적인 진리입니다. 우리 정치사의 진리라니까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솔직히 그 당시에 자기를 만들어준 수많은 보수 우파 세력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자리도 제대로 안 줬다고요. 자리를 베어놓고도 안 주니까 나도 당선되고 얼마 안 되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더라니까 내가 직접 들었어요. 내가 그런 분들한테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도 저분이 돼서 이 나라 지켜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않냐. 근데 그리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 있겠냐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 1년 이제 다 돼 가잖아요. 예. 내일모레 1년입니다. 네. 그 사이에 지금 많은 일도 하고 그 방향도 제대로 잡고 훌륭하게 하셨다니까. 예, 잘하셨어요. 예. 했는데 문제가 결국 왜 문심이 위반되느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는 남북이 분단돼서 서로 걔네가 가치관이 달라요. 예. 한미일 삼각동맹을 복원한 것은 우파 집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잘하고 박수 받을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건 잘하신 거라니까. 예. 그런데 김일성이를 추종하고 그 길을 받고 움직이는 세력과 북한하고 무조건 잘 지내야 된다는 이런 국민들 입장에 볼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본 일제 굽실거리고 말이지, 나라 팔아먹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또 뭐 이렇게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예. 그래서 우파가 중심이 되지만은 모두를 그 우파 지도자들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입안하고 이탈한다 하더라도 포용의 정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그 어느 유튜브하고 정단대 얘기 전에 의견을 좀 달라고 그래서 내가 몇 마디 할 때 그때 그 얘기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 분들은 자기 직계 당대표 시켜서 당을 완전 친정 체제로 만들려고 하겠지만은 그건 좋다 이거예요. 만들고 난 이후에는 모든 반대 세력까지 다 포용해서 가야 되고 태극기 의학 세력까지 포용해 가야지 이게 외연인들 확장되면서 지지율도 올라가고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고 다음 대권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는데 만약에 그림 만들어 놓고 자기들끼리 줄 선 사람들한테 자리 주고 판검사 출신 서울대학 출신 엘리트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나머지 전부 등 돌린다.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예.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엘리트 위주의 그 인사 등용, 판검사 중심의 그 인사 배치 이렇게 하다 보면요. 대한민국 국민의 그는 0.1%도 안 되는 엘리트 그룹들이에요. 예. 그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 99.9%는 지켜보다가 다 등 돌리고 지금 경제도 어렵고 얼마나 살기 어렵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우파 지도자들은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자제하자 각자가. 네. 그것보다 더 앞선 두 번째는 인사. 인사. 이 인사를 당은 당대로, 정은 그야 관은 관대로, 그 다음에 그 각종 그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장차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데일수록 각 분야의 배치를 분명히 지역 안배도 해야 되고 출신 안배도 해야 되고 학교 안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인사를 점차 탕평 인사를 해서 우파 내에서도 탕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전부 엘리트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은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하지만 이 서민들하고 일반 국민들 괴리가 있고 소외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충청도 사람 같으면 총리는 저 경상도 사람을 시키든지 서울 사람을 시키든지 경기도 사람이나 일이 시켜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경상도 대통령 때 전라도 사람들 그 총리를 시키고 그랬잖아요. 네네. 지금 총리도 충청도에다가 저 대통령도 충청도에다 총리도 전라도에 앉혀놓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소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예. 장관도 마찬가지고 서울대 위주로만 해서는 안 되고 판검사 위주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연고대, 저 지방대 그 인사를 하는 건 난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을 참 비교를 내가 가끔 해요. 네. 박근혜 대통령 엘리트 위주를 하면서 포용한다고 호남 인사들도 많이 기용해 줬어요. 네. 그런데 정작 자기를 적극 지지했던 그런 많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네. 정말 고생하면서 했던 분들이 많이 소외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핵심 측근이란 게 없어버렸단 말입니다. 네. 그 당마저 나중에 이제 저리 되니까 전부 배신을 하고 말이죠. 촛불 들고 놓으니까 치살라고 다 기어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인사할 때 그 청문회 이런 걸 가지고 조금만 흠이 있으면 임명을 안 시켰다고요.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총리도 장관도 자리를 몇 개월씩 비워놔놓고 말이죠. 임명을 못하고 두 번, 세 번씩 바꾸고 또 어떤 분이 낙마당하고 하니까 그게 아니 사람이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결정적인 흠이 있느냐? 결정적인 흠은 우파 정권에서는 저 사람이 반 대한민국 어떤 정서냐, 반미냐, 반일이냐, 사상적인 문제를 삼아야지. 나머지 가지고 검증하면요, 할 사람도 없어요. 지금 네. 웬만한 사람들은. 근데 문재인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재인이는 청문회 그럼 해라 이거. 무조건 임명시켜 버렸어요. 예. 그 능력 관계 없습니다. 자기 필요한 사람 해가지고 다 했고 국회에서 뭐 동의 안 해줘도 임명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처음에 뭐 좀 언론 떠들다가 그냥 조용해져 버렸다고요. 네. 그런데 이거는 뭐 임명 좀 시켰다 언론에서 몇 마디 하면 또 집어넣고 번복하고 말이죠. 그만두게 하고. 그래가 누가 충성을 합니까? 그래서 인사할 때도 훌륭한 분을 각 전문성이 있고 도덕성 겸비한 그런 훌륭한 분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분들을 하더라도 지역 안배도 해야 되고 대학 안배도 해야 되고 각 분야의 계층별 분야도 안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보면 엘리트 위주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 경북도 지금 뭐 지지율이 국민의힘하고 역전됐다고 누가 그러던데 그 보수의 성진 거기서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 1년 지켜보니까 정말 이 그 위기에 처해던 대한민국을 추스리고 한미동맹을 복원시키고 한미일 삼각동맹 확립시키고 또 나름대로 외교를 통해서 그 무역도 이렇게 개척하고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네. 국내 지금 동북 세력 주사파 간첩도 지금 척결하고 시작을 했고 네. 경제도 현장에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잘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뭐를 하겠어요. 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동안에 수많은 대한민국, 반미, 반일 세력이 형성돼 있다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이게 40%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씨는 내려가 있어도 뭐 보수우파 극일 세력들은 지금 왜 감옥 안 넣냐 하지만은 짱짱한 세력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마저도 엊그제 그러시네. 문재인 대통령까지 조사가 들어가면 나라가 부동강 나기 때문에 그건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게 옳은 지적이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우리 확고하게 자유대명을 지키고 자유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보수 우파의 핵심 세력은 30%밖에 안 됩니다. 제가 군에 현역에 있을 때 조사를 다 했어요. 장병도 군소련까지 했잖아요, 내가. 네. 나머지 70%는 연방제 통일해야 된다 그러고요. 미국을 적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들어오더라니까. 네. 그런 나라가 됐기 때문에 문재인 씨 같은 사람이 대통령 하면서 아무리 그런 행보를 해도 지지율이 40%대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파 대통령은 조금만 잘못하면 30%대 추락되고 거기서 20% 추락돼 버리는 거예요, 저게.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지도자들 말 아끼고 신중하게 하는 것을 해야 되고 인사를 평평한 포용 인사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는 네. 결국은 이 일반 서민들의 삶인데 지금 위드 코로나 해가 참 잘하신 거예요. 네. 여기서 모이면 어디 가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윤석열 대통령 돼가지고 위드 코로나 해서 국민들 족쇄 풀어준금에도 정말 고맙다. 네. 그런데 그 지난 한 3년 동안 코로나에 묶여가지고 풀어놔도 경제가 이게 안 살아난다고요. 또 국제적인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돈을 안 쓴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없는 서민들은 정말 살기 어렵고 자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고뇌하시고 그 가는 현장도 대기업 위주 현장만 가지 말고 그 서민 동네도 가보시고 서민 현장을 가보고 어려운 데도 가봐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 김건희 여사가 좀 많이 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아무리 여사가 가도 그 뉴스 초점이라든지 네. 그걸 못 받아요. 네. 그 여사 손잡고 같이 가시면 되잖아요. 예. 같이 못 가면 대통령이라도 그래. 뉴스의 모든 초점은 대통령 초점을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도 상징적으로 그 어려운 데를 가서
좀 보살펴주고 병원 같은 데도 서민병원, 동네 병원도 한번 가보시고 이 서민의 어려운 현장을 가서 여기 떡볶이집 이런 데도 한번 가보시고 설렁탕 집에도 한번 가보고 말이죠. 그리고 이 군도 안보 문제도 막 그 위에만 이렇게 챙길 게 아니라 저 전방에 개고지대도 한번 가서 장병들하고 사진도 좀 찍고 네. 그리고 그 군인 가족들 그 전방에 아파트 살고 열악한 환경에 가서 좀 등도 두드려주고 말이죠. 네. 우리 부사관들 그도 사는 데도 가서 보시고 이렇게 고루 다니면서 어버이가 자식을 보살피듯 이런 정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런 부분 조금 아쉽다고 이 세 가지가 지금 네. 이거요 지지율이 진짜 뭐 20%대 밑으로 추락이 계속되면서 경제도 어려워지고 말이죠. 이리 되면은 저 촛불 세력들은 언제 지금도 나와야지 언제라도 호시탐탐 지금 싸울 준비를 하고 앉아 있는데 바로 이제 탄핵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윤석열 정권이 그러면 쫓겨나고 그러면은 박근혜 쫓겨낸 사람이 대통령 되더니 잘 됐다 박수 칠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은 굉장히 위기의 수렁에 빠져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입니다. 지금 저분이. 예,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지켜주고 한 단계 더 도약해서 탄탄대로 반석에 올려서 정말 자유통일을 이루는 그 길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 사명이고 역할인데 이걸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첫째는 여권 내 지도부, 내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조금 나쁘건 그런 걸 떠나서 공천도 전부 탕평으로 그리 가줘야 되는 겁니다. 내 직계, 내 사람들을 챙겨서 공천 줄라니까 저리 싸우는 겁니다. 그 태극 개혁실까지 전부 아우러서 경쟁리도 주고 아니 저 국민 경선하면 어때요? 국민 경선. 경선이라는 게 그게는 하나 이상적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번에 저 뭡니까 저 전당대회 때 책임당원 100%로 해서 하듯이 저 책임당원들이 투표해서 각 지역에 자기 저 예비 선거로 해서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 되면은 국가적인 인재라든지 네. 국가적인 인재라든지 또는 그 반대 노선에 약간 좀 그런 사람들은요 국민 경선을 해도 공천 못 받습니다. 국민 경선이라는 게 말이 국민 경선이지 그 뒤에는 이미 활동이 다 돼 있고 배경 가지고 있고 위에서 지침 내려온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국민 경선은 정말 이상적이고 좋지만은 인재를 고루 등록하고 호용해서 가는 그런 데서는 역시 그것도 의심을 받을 수가 없고 성공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자기 직계 내 사람만 챙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반대 세력까지 챙겨서 고루고루 탕평을 해서 합단결해서 나를 이끌어가고 거기서 삐쳐나가고 뭐 저돌적으로 노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그때 하다 쳐내다 보면은요 결국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사령관님 아무리 저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당대표가 사심을 벌이고 탕평을 한다고 해도 탕평해서 공천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구조에서 홍준표식으로 여기서 떠들고 저기서 반대하고 저기서 지랄해대고 여기서 치받고 자기가 안 되면 탕평이 아니라고 하는 놈들이 지금 국힘당 놈들이에요. 내가 돼야 탕평이라고 하는 놈들인데 그거 100이면 100사람 만이면 만 사람의 그 저 아가리에다가 다 챙선을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잠깐만요. 뭐니까 상징적인 인물들 그리고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 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탕평으로 꽃대 최종 저 판단은 책임당원들이 해라 하고 맡기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팀에서 누굴 꽂든 아니 저 당대표가 누굴 꽂든 다른 사람도 나오고 꽂은 사람도 나오고 지역 토호도 나오고 나와서 결국은 책임당원이 선택하면은 책임당원한테 책임이 가니까 누가 탕평을 했느니 뭐하니 잡음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탕평 인사를 꽂으라 이거예요. 뭐 대구면 대구에 꽂으라 이거예요. 그러나 최종 책임은 책임당원이 투표로
아, 그 사람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사람 된다 하면 되는 거고, 꽂는 건 너희들이 마음대로 꽂아라. 대통령도 꽂고, 당대표도 꽂고, 누가 꽂아라. 그러나, 심판은 책임당원이 하겠다. 그러면은 잡음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적으로 이상적이 아니라 이상적인 거 실현하는 게 정치 아니에요? 이상적인 거 실현해야지. 그 이상 좋을 게 없지만은 그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왜 가능 못합니까? 미국은 하는데. 미국도 그 보이지 않는 선에 의해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글쎄, 그 보이지 않는 손까지는 뭐하고, 보이지 않는 손 작용하라 이거예요. 그러나 최종 책임은 저 당원들이 한다는데. 손에 있습니다. 그게 네. 그게 이제 하나의 절차적인 방법이죠. 그거는. 네네. 그러나 그런 절차적인 방법을 정말 뭐 국민 경선을 통해서 하겠다. 네. 책임당원 국민 경선을 통해서 하겠다고 절차적인 방법을 정하면은 그것도 가능해요. 네. 다만 그때 후보를 낼 때는 네.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가도록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너희들이 해라. 네. 이렇게 완벽하게만 이루어지면은 그 이상 이상적인 그럼요. 없죠. 그런데 현실 정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예. 올리는 겁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이고, 하여튼 우리 사령관님은 각종 기밀 정보를 다룬 기무사령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민심 동향이라든가 우리나라 저변에 깔린 그러니까 이념 성향을 잘 파악하셨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참 고육지책을 내놓으셨는데, 그럼에도 참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하기가 참 이 나라 참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나라예요, 참.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네. 우리는 분명하게 같은 민족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분단돼서 체제 투쟁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렇죠. 통일 투쟁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김일성이 체제로 적화 통일돼서 민족이 가느냐, 네.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 통일돼서 민족이 가느냐, 이 그렇죠. 가는 길에 70년간 싸워왔는데. 아직도 싸우고 있고요. 네. 그럼요. 그 네. 뿌리가 해방 이전부터 형성되기 때문에 그 뿌리가 저변이 두꺼운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북한 체제로 적화 통일되면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희망이 없다는 건 지금 북한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도 그게 옳다고 추정하고 따르고 하는 대한민국이 돼버린 이런 기가 막힌 사상전에서 전 나라인데, 예. 여기에다가 빈부 갈등이 있죠. 종교 갈등이 있죠. 네. 이 소리도 대통령 역할이 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운 나라입니까? 옛날처럼 뭐 명령한다 어떤 지방자치 다 하죠. 네. 뭐 교육자치 하죠. 심지어 농협장 모든 거 선거로 다 하는 나라인데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래서 대통령은 상징적으로 국방 외교 안보 큰 틀에서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한미 동맹을 공고한 바탕에서 한미일 삼각 축으로 해서 북중로를 견제하면서, 그러면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너무 적대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북한마저도. 그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지혜롭게 이거를 확고하게 우리를 지키면서 거기 뚫고 들어가서 자유통일로 가는, 또 우리 안보를 지키는 이 노선을 가야 되고,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대 세력들은 여기 태클 걸지만 네. 지금 민심이 일반도 지지율 떨어진 근본 이유는 두 가지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 지도자들이 또 태극기 애국까지 그 지도자들까지 싸잡아서 싸움이 붙고 자중전환이 일어나니까 국민들이 볼 때 이걸 어떻게 보겠어요. 네. 그다음에 그 엘리트 위주로 이제 인사하고 뭐 인사가 눈에 안 보인단 말입니다. 네. 자기 고향 사람이나 자기 대한민국은요, 이 투표 성향은 지방색입니다. 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난번에 울산에서 교육감 선거에서 더불당이 됐잖아요. 네. 투표율이 26.4%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외면 당한 거죠. 외면 당한 거. 네. 그 경상도 사람 있는 사람들 투표 안 하는 거예요. 네. 완전히 저쪽 그 좌파 성향 사람들만 가 투표하니까 그 24%, 25% 선 가지고 되는 이런 나라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당평 인사를 통해서 네. 그런 걸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좀 부족해 보인다 이거죠.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아까도 뭐 반복됩니다만은 서민 동네, 네. 서민 위주 현장 방문 어려운 데 가고 네.
번쩍한데 좋은 데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봉규 대표가 사명감이 중요해요. 아유, 나오는데도 단행하는데도 역할을 많이 하시고. 아닙니다. 예. 이거 지키는데도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연락하는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네. 허평환 전 기무사령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허평환 사령관님도 좀 애국자시죠. 그러니까 절체절명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유지돼야 된다. 주사파에 의한 공산화돼서는 안 된다. 지금이 사상전에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지만 약간 2% 부족한 거가 있다. 그건 다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방법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허평환 사령관님은 이제 각종 정보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우리 밑에 사상전에 이 토양이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셨고, 근데 이제 그 방법을 이제 탕평 쪽으로 이렇게 좋은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상대들이 그냥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집단이면 그게 통할 수 있는데요. 상대는 좀비고 악이면 그걸 어떻게 탕평으로 풀어낼까? 이것도 참 고민이에요. 프랑스 같은 선진국도요. 연금 개혁하고 뭐 이렇게 마크롱이 하니까 그냥 그 2년을 그러니까 그 선진국도 연금 만든 거를 2년을 늦추니까 그 난리를 치고 데모하고 마크롱 쫓아내려고 난리치잖아요. 그런데 마크롱이 꿋꿋하게 갑니다. 그럼 역사의 심판에는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마크롱 손을 전 들어줄 거라고 봅니다. 대처 수상이 그랬어요. 영국에서도. 대처 리즘으로 그 노동개혁하고 그럴 때 그때 반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선진국에서도. 그러나 꿋꿋하게 갈 때 역사는 대처 리즘으로 대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욕을 먹어가면서 그 난리를 이겨가면서 저는 여기에 레이건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요. 링컨도 마찬가지였고요.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이 지지율 떨어진다고 이제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건데요. 이제 지지율 떨어진다고 그 떨어지는 요소를 급하게 너무 판단해서 지지율 떨어지는 게 중도가 떨어져 나가는 거다. 그 다음에 보수파의 분열로 저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다. 뭐 이런 걸로 급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자유대한민국의 체제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겨야 되느냐. 어떻게 하자면 저 공산주의 주사파를 장기전에서도 이기고 단기전에서도 이겨야 되느냐. 이거 목표를 가지고 다소간의 지지율 떨어지고 다소간의 반발은 감내해야죠. 아니 무슨 사탕만 먹습니까? 쓴 약은 쓰잖아요. 써도 이겨서 먹어야죠. 그러려면은 이 주사파들하고의 100년 전쟁 철저히 하면서 반대 그놈들은 그런 놈들이에요. 좀비들이에요. 연탄가스처럼 스물스물 기어오는 놈들. 저 주사파들 말고도 이 국힘당 내에서도 자기 금배지를 노리고 비겁하게 스물스물 연탄가스로 들어오는 놈들. 이런 놈들까지 제 생각입니다. 저 개인 생각이에요. 다 탕평하고 두루두루 좋다고 다 입막음으로 이쪽 사탕 저쪽 사탕 다 주다 보면요. 저는 좀비들한테 맥힌다고 봅니다. 우리가 굳건하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굳건하게 사상으로 무장된 진짜 자유투사들로 전진 배치해야 저 좀비들을 이기지. 여기에 무장이 흐트러진 사람들, 유승민 같은 사람들, 이준석 같은 사람들까지 다 그냥 흐물흐물 다 알았어 일로 와. 알았어 일로 와. 이거 다 가다 보면요. 저 좀비들 하고 싸움에서 걔네들이 먼저 배반해가지고 내 아군한테 막 총질하고 그러면요. 감당이 안 돼요. 그건 우리 내부의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고 좀비하고 싸워야죠. 내부의 좀비를 키우면서 저쪽 좀비, 악의 좀비들하고 싸운다. 저는 힘들어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또 허평환
사령관님하고 조금 다른데 큰 목적은 저분이나 뭐 다 똑같아요. 정광훈 목사나 뭐 다 똑같아요. 그러나 방법에서 철저하게 무장해서 백년 전쟁과 싸워야 된다. 욕을 먹더라도 체제 전쟁에서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된다. 절체절명이다. 여기에 또 부정선거까지 있어요. 저놈들이 어떤 놈들인데요. 부정선거 없다고 방방 뛰는 이준석 같은 놈들 배신자들하고 같이 간다는 건 위험합니다. 우리가 시한폭탄을 안고 저쪽 핵폭탄이 있는 놈들하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싸워도 시원찮은데 여기 시한폭탄을 안고 이거 어떡하겠어요. 한 방 맞으면 이 시한폭탄까지 터져가지고 맞기도 전에 시한폭탄에 죽어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참 어려운 시기에 지금 위기에 대한민국 구하러 대통령이 되시는데 참 어려워요. 이런 방법론 가지고도 이 말 저 말 다 우판에서도 다 다르니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만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하신 대로 밀고 나가십시오. 지지율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이봉규 개인의 생각입니다. 지지율 그깟 넘은 거 신경 박정희 대통령도 신경 안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반듯하게 만든 겁니다. 링컨도 신경 안 썼어요. 마크롱도 지금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대처도 그랬고요. 지지율 옳은 길은 하나님이 알고 국민이 알고 역사가 판명합니다. 나라를 세운 옳은 길.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옳은 길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이봉규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냐. 뭐 좀 답답하다. 보수 꼴통이다. 그런 욕도 먹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고요.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죠. 네, 물론 틀릴 수도 있죠. 네. 이봉규 TV니까 이봉규 개인 생각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